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이 대정부 질문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주 혹독한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함께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나오면 꼭 질문해달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 교육부 장관이 위장 전입을 하고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지명 연락을 받고 내가 교육부 장관을 맡는 것은 내 양심에 위반된다 해서 혹시 대통령 때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 나오세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은혜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팩트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모님, 그것은 들어가시라고요. 허위 계약서가 아니고 들어가셔요.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계셔요. 네, 보신 것처럼 뭐 야당의 반발 예상은 했지만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뭐 미리 예고는 했었죠. 하지만 예. 실제는 예상보다 좀 더 모양이 좀 험하게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었는데 예.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딸을 위장 전입시킨 사람이 교육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의 이른바 제2의 유은혜 청문회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맞습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산적한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짜리 장관이 과연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제 2020년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은 그 문제는 핵심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비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유은혜 의원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회일보전 이주영 부의장에게 단상으로 나아가서 대정부 질문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항의를 했고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같이 나아가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또 항의를 하고 이렇게 잡아 끌고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예. 두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마치 몸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도 보여져서 국민들 보기에는 어제 좀 여러 가지로 대정부 질문이 좀 험한 모습이 보여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 정도는 몸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잡아 끌고 이렇게 또 국회 부의장을 향해서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뭐 청문회 2라운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뭐 조금은 변질된 거 아닌가. 야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유은혜 장관 입장에서는 미소를 띠면서 또 야당은 자극할 수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먼저 고 박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치가 자꾸 이 진흙탕 싸움처럼 이렇게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치의 품격 이거는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저 장면 그 홍영표, 김성태 두 사람은요 집권당의 교섭단체 대표,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입니다. 우리가 통칭 뭐 원내대표라 그러지만 예. 국회 등록대는 교섭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 교섭단체 대표 두 사람이 저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다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직접 항의하면서 몸싸움을 국민들 앞에서 연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판을 낮추어 본들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작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먼저 한 겁니다. 먼저 이 국회 부의장한테 항의를 하니까 예.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항의를 하니까 예. 아니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그 원내대표한테 당신은 보고만 있을 거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저렇게 된 겁니다. 친구라면서 지금 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옆에서 또 얘기를 했겠죠. 아니 뭐 동료연들 간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게 돼서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발단은 홍영표 원내대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예. 그러면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 정도로 할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이은혜 그 장관을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 차례나 시도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했으면 제1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한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하고 강하게 이 장관인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질문의 내용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교육부 장관 불러놓고 무슨 문서 유출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 물어놓고 북한 비핵화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부 장관한테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처신이 있었느냐. 그리고 임기가 선거 나간다면 1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부 정책을 총괄할 사람으로서 과연 그 임기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예. 차라리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정말 불출마 선언하는 이런 이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실천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 의제 외의 질문이라고 규정하고 집권당 교섭단체 대표가 가서 부의장한테 항의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예, 그렇게 봐서 이것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위신의 추락을 자초한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대정부 질문은요. 지금 이제 정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시간이죠. 예. 국민들이 이제 정부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 대신에 질문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은혜 임명은 불패 신화를 깨겠다,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제 결국엔 임명이 되었어요. 예. 근데 임명이 되었고 처음 이제 어제가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마다 다른 분야는 다 차치하고 어쨌든 모든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을 불러내서 정말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두 가지 예.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 문제입니다. 그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뭐 예. 다른 폭력을 동반하거나 해서 그냥 부당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이 그야말로 저는 갑질의 결정체였다고 봅니다. 아까 이미자 의원의 질의응답하면서 유은혜 장관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예. 장관이라는 호칭, 임명된 호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라고 낮게 폄하하거나 사실 의원들끼리는요 상임위하면서도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이라고 서로를 높여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러 낮게 부르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시가 호남특별시가 되었다. 그리고 주체사상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대정부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이러한 것들 이슈들을 끌어내서 하는 것들은 예. 정말 품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까지 굉장히 의심케 하는 대정부 질문이었고요. 전 두 번째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좀 우려스럽게 봤던 거는 마치 유은혜 의원이 재선 출신의 사회부총리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는 유은혜 부총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후배 의원으로서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목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기보다 좀 나이가 낮은,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 또는 여성이
이제 자기보다 상사에 오르게 되면 이제 조직 사회에서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마치 어제 그 대정부 질문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자기 장관에 임명되어서 왠지 갑질을 넘어선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요.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좀 부끄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사실 이 평화적으로 이 수평적 정권 교체가 뭐 한 지금 3번, 4번 정도 됐기 때문에 만약 여야가 바뀌었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격적이고 수세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 그 예상하는 그 수준 정도의 공방이 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제 사실은 학생들이요 국회에 많이 방청을 왔다고 합니다. 학생들 보기 정말 부끄러운 국회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 고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육은 뭐 100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어봐야 15개월짜리 교육부 장관이다. 이 지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정략적 차원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든 정말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든 그 질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이 문제는 이 국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또는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기대에 미흡해서 부응하지 못해서 경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언제까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놓고서 장관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권력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진선미 장관의 입장 표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장관 의원 청문회에서 출마할 거냐 하니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할 생각입니다라고 분명하게 했고 그런데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윤회 장관은 아예 그런 입장 표명을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의 임기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국민의 임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유은혜 장관의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유은혜 장관한테 이렇게 이 미션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회 부총리로서 사회 관련 부처 장관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포용국가, 포용사회로 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 이게 단순히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 관련 부처가 6개 이상 되거든요. 이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 하나만 하는 것도 벅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데 그런 사회부총리로서 중심을 잡는데 의원은 또 겸직하고 1년 3개월 후에 총선은 나갈 것처럼 지금 보이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대통령의 기대와 대통령의 미션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태도는 장관직 의원직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배수진 치고 정말 국정에 전념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함께 가는 사회부총리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가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15개월짜리 부총리는 영이 잘 안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또 보궐선거 때문에 또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계속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뭐 15개월짜리 장관, 10개월짜리 장관 이런 이슈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15개월 이하의 장관을 수행한 장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 출신도 있고요. 뭐 최경환 기재부 장관부터 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정종섭 의원 지금 현직 의원이죠. 김희정, 유일호, 유기준 다 비슷한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사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유은혜 장관의 발언은 다만
내가 교육부 장관을 잘 못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이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국민이 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도 사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그 강행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을 내포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뭐 이런 장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저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 외에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장관직을 국회의원 그러니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총선의 디딤돌로 삼아서 장관직을 뭐 정말 국정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디딤돌로만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문제이지. 지금 뭐 그 거취를 밝혔냐, 제대로 말했냐, 미적거렸냐 이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유은혜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뭐 얘기되고 있다는데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뭡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총리 2명,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이제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하거나 예.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임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데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젠간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역시 뭐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법률에서 없기 때문에 유은혜 장관은 최소 15개월 정도 장관과 부총리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조광위원이 가령 친박이다 비박이다 혹은 친홍이다 친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게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광위원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요건으로 이 당내 계파와 연결이 없어야 된다. 나중에 아마 보시면 아마 이런 분들이라면 조광위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어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조강특위 인선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고요. 외부위원이 4명, 내부위원이 이제 3명인데 외부위원 2명, 4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선이 마무리가 돼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원책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명망가 정치를 좀 청산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서 뭐 친박이니 친홍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수 대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절박한 때 보수가 분열돼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쳐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구 관리를 아무리 잘했어도 어떤 품성과 열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또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이른바 물갈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보였습니다. 네, 한국당 하면은 뒤에 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사실 계파 갈등,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박계에서 또 좀 반발하는 모양새가 보인다면서요? 어제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관련 의견을 좀 밝혔는데요. 예. 일단은 어떤 특정인에 의한 인치적 제왕적 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의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선임돼서 사실상의 이 당협위원장 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 조강특위로 넘어간 이런 상황에서 특히 친박계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어떤 물갈이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일단 1차적으로 강한 어떤 이 전 변호사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정인에 의한 인치적 제왕적 개혁이라는 언어로 표현됐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당 중진 몇 명이 공화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코미디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앞서 공화주의 주제로 강연을 한
다선 의원이 있는데 김무성 의원입니다. 또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도요. 내공을 좀 쏴라. 쏴라. 두 사람 칼날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정치는 말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도 지금 정치권에 들어갔으니까 말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말밖에 없어요. 수단이. 말밖에 없죠, 사실. 그런데 이 전원책 변호사만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협위원장 교체라고 하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칼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는 칼을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도 권위가 쓰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텐데 예. 칼에다가 말까지 이렇게 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건 홍준표 의원이건 전 대표건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예. 이 대선에 나갔던 사람 또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험하게 해야 됩니까? 내공을 쌓아라. 공부를 더 해라.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소정섭 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들어와서 이게 막 칼을 휘두를 것 같고 막 말을 쏟아내니까 안 그래도 조금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정말 걱정하는 기류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인에 의한 재앙적 개혁 반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반발은 앞으로 더 해갈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정말로 한국당 쇄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결심이 섰다면 예. 지금 말을 이렇게 쏟아낼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가 되어서 때로는 김무성의 등에 꽂히고 때로는 홍준표의 등에 꽂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정말 평지풍파와 분란을 일으키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점에서 진짜 칼 들고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말을 좀 줄여라. 하더라도 좀 정제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전원책 변호사가 평소에도 거침없는 독설로 굉장히 유명한 보수 논객이잖아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에 합류를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총선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그리고 지난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그러한 이제 행보를 보면 국정농단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 사실 올해 1월에 이제 친박 핵심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또 그거를 5월 달쯤에 징계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징계는 정말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 반쪽짜리 개혁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몇 의원들은 탈당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내부 개혁이 아주 절실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만 대부분은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원내 인사고 밖으로 뭐 인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운영 방향이 여론으로 과연 뒷받침되어서 힘을 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원내 중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원내 중진들과의 파워게임 협상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정말 그 보수들이 새로운 보수, 뭐 개혁된 보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국정농단과 그 지난 정권의 경제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과연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까지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까지 원외 인사들을 영입했을 때 이제 마지막이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이제 홍준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맞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회자를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원책 변호사께서
좀 한국당을 쇄신을 하는 많은 정책들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쇄신을 한다는 건 사실 좋은 사람들을 모셔온다는 건데 좋은 사람을 모셔올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만은 않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 변호사 어제 회견에서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 직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재판이 연일 계속되는데 한국당에서 그걸 따진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진 의원들이 없다는 겁니다. 탄핵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탄핵소추 안에 법률위반 8개 있잖아요. 뇌물죄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항의하는 법률가가 왜 한국당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왜 그분들 다 침묵합니까? 예, 탄핵 재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뭐 변호사로서의 소신을 밝힌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변호사 또 정치평론가로서의 입장 같은데 탄핵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따지는 의원들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이 생각한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 혹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보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전체 보수를 괴멸 직전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보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 당신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누구 하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러한 어떤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아무도 보이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어쨌건 친박계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그렇다면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와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게 될 때 상당히 자신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발언이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엊그제 그런 인치적 제왕적 개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친박계가 중심이 돼서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박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좀 난처한 입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